국민 여러분, 공정국가는 뭐겠습니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됐습니다. 독재 세력들이 분할 지배 전략을 통해서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특정 지역을 차별해서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호남은 이중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국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울어진 현황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과 권한, 기회들을 호남으로, 지방으로 최대한 이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소위 보조금을 통한 지방 예산이 81조 원에 이릅니다. 이 81조 원의 예산과 권한을 해당 지역으로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 8조 원의 자유재량 예산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지방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농어민, 노인, 청년, 학생, 아동 이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걸 호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약 4조 4천억이 매년 호남 경제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호남들이 추진해왔던 각종 공약들, 사업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약속은 누구나 잘 합니다.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발전을 많이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안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을 연 28조 원 정도를 해당 지역의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들에게 지급하면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 반드시 쓰여지게 하면 실제로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거야말로 돈을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방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과 권한의 문제죠. 이 돈과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뭐 어떤 시설물을 짓겠다라고 약속한들 실제로는 집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예산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정부가 예산을 연간 400조 원씩이나 쓰는데 140조 원이 자유재량 예산이고 그중에 28조 원을 마련해서 지방이 살아나고 560만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그야말로 경제 발전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좀 불가능하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나 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제1공약이고 가장 핵심 공약을 예산 7%를 들여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념이 없는 또는 신념이 부족한 정치인들의 경우는 수시로 말이 바뀌죠.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 토론회 때 문 후보께서 저보고 재벌 해체했다가 재벌 체제 해체했다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그게 뜻이 같은 건데 설명이 표현이 달랐다는 것은 모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뜻이 바뀐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면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다. 또 탄핵이 승복되면 혁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박근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탄핵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건 뜻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말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죠. 정치인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 호남이 어떻게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말이란 정말 천금 같은 거다. 말하면 지켜야 되죠. 그런데 공약 이행률 16%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말하고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걸 답변하시고 한 1분 이나 30초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이재명 후보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갑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제가 물을 때마다 답을 하지 않으셔서 좀 답답하다. 다음 토론 때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김대중
그 노무현 두 분의 민주정부가 호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호남의 인사차별 뿌리 뽑지 못했고 또 호남의 일자리 문제 등 호남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만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 확실히 해결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2000 해주십시오. 네. 적폐청산, 그것은 사회통합의 기초입니다. 청산 없이 통합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적폐청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적폐 세력과 형식적으로까지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으로는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특권, 기득권층, 그들을 그 기득권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을 주변에 잔뜩 끌어모아서 소위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은 힘이나마 치열하게 그야말로 살아왔던 이재명, 재벌 기득권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청산 없이 개혁 없습니다. 개혁할 수 있는 후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청산해왔고 또 청산을 위해서 치열하게 개인적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능력 있는 이재명이 엄청난 거대 세력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네. 적폐 청산과 사회 통합에 관한 각 후보의 정견을 들었습니다. 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상대편의 정견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좋고 답변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20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일주제에서 한 2, 3분을 좀 초과해서 써가지고 17분으로 제한했으니까 시간을 좀 잘 지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득권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 주변에 잔뜩 포진하면 그 세력 자체가 또 다른 기득권이 됩니다. 정권은 바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은 바뀌지 않게 되겠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사회 최대 기득권자, 부패한 정치 세력과 그 부패한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재벌을 포함한 경제 권력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이재용과 박근혜 절대 사면하지 말자는 약속을 합시다. 다른 분들 동의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재용과 박근혜 구속하자 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통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통합, 청산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속과 사면 금지 약속에 대해서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주지성 후보님. 우선은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모든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을 거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의회와 상대해야 합니다. 이 의회를 적폐 세력이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낙인을 찍고 청산해야 되겠다고 바른정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다면 과거 그전까지는 저에 대해서 친노 패권, 친문 패권 이렇게 또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또 많은 분들을 영입하니까 그것이 기득권 세력하고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하게 오물잡탕스럽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의 주류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폐청산의 맨 출발은 권력기관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와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정원, 국내 정치 정보 일체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수의 특권, 기득권층 그들을 그 기득권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을 주변에 잔뜩 끌어모아서 소위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은 힘이나마 치열하게 그야말로 살아왔던 이재명, 재벌 기득권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청산 없이 개혁 없습니다. 개혁할 수 있는 후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청산해왔고 또 청산을 위해서 치열하게 개인적 희생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능력 있는 이재명이 엄청난 거대 세력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네. 적폐 청산과 사회 통합에 관한 각 후보의 정견을 들었습니다. 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상대편의 정견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좋고 답변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20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1주제에서 한 2, 3분을 좀 초과해서 써가지고 17분으로 제한했으니까 시간을 좀 잘 지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기득권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득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들 주변에 잔뜩 포진하면 그 세력 자체가 또 다른 기득권이 됩니다. 정권은 바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은 바뀌지 않게 되겠죠. 사업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약속은 누구나 잘 합니다.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발전을 많이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안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을 연 28조 원 정도를 해당 지역의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들에게 지급하면 그것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에 반드시 쓰여지게 하면 실제로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거야말로 돈을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방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과 권한의 문제죠. 이 돈과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뭐 어떤 시설물을 짓겠다라고 약속한들 실제로는 집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예산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정부가 예산을 연간 400조 원씩이나 쓰는데 140조 원이 자유재량 예산이고 그중에 28조 원을 마련해서 지방이 살아나고 560만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그야말로 경제 발전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지금 불가능하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나 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제1공약이고 가장 핵심 공약을 예산 7%를 들여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념이 없는 또는 신념이 부족한 정치인들의 경우는 수시로 말이 바뀌죠.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 토론회 때 문 후보께서 저보고 재벌 해체했다가 재벌 체제 해체했다가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그게 뜻이 같은 건데 설명이 표현이 달랐다는 것은 모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뜻이 바뀐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면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다. 또 탄핵이 승복되면 혁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박근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탄핵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건 뜻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말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죠. 정치인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 호남이 어떻게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말이란 정말 천금 같은 거다. 말하면 지켜야 되죠. 그런데 공약 이행률 16% 국민 여러분, 공정국가는 뭐겠습니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 때문에 지방이 소외됐습니다. 독재 세력들이 분할 지배 전략을 통해서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특정 지역을 차별해서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호남은 이중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엄청난 격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국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울어진 현황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과 권한, 기회들을 호남으로, 지방으로 최대한 이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소위 보조금을 통한 지방 예산이 81조 원에 이릅니다. 이 81조 원의 예산과 권한을 해당 지역으로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 8조 원의 자유재량 예산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지방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농어민, 노인, 청년, 학생, 아동 이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걸 호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약 4조 4천억이 매년 호남 경제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지역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호남들이 추진해왔던 각종 공약들 100%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말하고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걸 답변하시고 한 1분 이나 30초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갑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제가 물을 때마다 답을 하지 않으셔서 좀 답답하다. 다음 토론 때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민주정부가 호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호남의 인사차별 뿌리 뽑지 못했고 또 호남의 일자리 문제 등 호남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만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 확실히 해결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2000 해주십시오. 네. 적폐청산, 그것은 사회통합의 기초입니다. 청산 없이 통합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적폐청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적폐 세력과 형식적으로까지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으로는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